지금 머리카락 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대잖아요. 남편 머리카락보다는 길고 제 머리카락보다는 짧은. 안녕하세요.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 변호사입니다. 오랜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 샵을 못 갔다 오셨다고. 널리 이해해 주시기 널리 바라겠습니다. 이해를 바란다고. 네, 응원 멘트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편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제게 뭘 했는지 자꾸 묻습니다. 처음에는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3년 차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. 특히 제가 휴대전화로 누구와 연락하는지 채팅하는지 너무 궁금해합니다. 그러면서 저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싶다고 하면서 어린 자녀들 휴대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겁니다. 제가 싫다고 하니까 숨기는 게 있냐면서 추궁하고 압박하는데 지쳐서 그냥 깔아줬습니다. 한 번은 집에서 남편 머리카락보다는 길고 제 머리카락보다는 짧은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. 이게 누구 머리카락이냐며 이 문제로 일주일 괴롭힘을 당했고 이 일로 저는 청소를 할 때마다 강박적으로 머리카락을 치우고 있습니다. 좀 심각하네요. 네. 가끔 SNS로 지인들 사진을 보고 있으면 왜 다른 남편 사진을 보냐며 화를 내고 제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있으면 누구냐고 추궁하는데 그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해야 싸움이 끝납니다.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관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의처증 같습니다.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데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의처증이죠. 좀 그래 보이는 네.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의처증은 배우자가 성적으로 끊임없이 부정행위를 음. 저지르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병인데 네. 이분들은 이미 증거가 없어도 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의처증의 네, 경우에는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. 음. 그래서 휴대전화에 관리하는 프로그램, 전 이런 앱을 본 적도 없습니다. 그러게요. 네, 그 프로그램 깔자고 하셨고, 그다음에 머리카락 청소 얘기하시고, 직접 아내의 통화 상대방이나 SNS 상대방하고는 또 통화해서 직접 또 확인도 하셔야 되고, 그러니까. 이거 의심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. 네. 그럼 아내가 동의를 하긴 했는데요. 네. 이렇게 감시 프로그램을 깔아서 감시하는 거 이거 불법 아닐까요?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는 당연히 부부간에도 그 보호되어야 할 영역입니다. 근데 지금 아내가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네. 이 동의가 남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제 닥달하고 강요하고 그러니까. 압박했으니까 한 거거든요. 진정한 의미의 동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. 남편이 만약에 이제 그 앱을 설치를 해서 그걸로 아내의 위치 정보를 파악한다던가 아니면 아내의 이제 개인 정보를 이용한다던가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이게 이혼 사유가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우리 민법이 의처증이 재판상 이혼 사유다라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. 네. 그래서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건데요. 네. 지금 사연 보면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계속 의심하면서 그리고 아내한테 집착해서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남편이 지금 자신의 증상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나 상담을 권하는 아내의 그 요청에도 이제 거부한 채로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하시면 결국 아내가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괴로운 상태가 될 거거든요. 그러게요. 이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구성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. 네. 이제 저희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남편에게 치료받을 것, 좀 뭐 부부 상담이나 이런 것들 좀 제안을 해보시고 이런 어쨌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았고 상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. 사실은 이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연자분도 좀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남편을 바꿀 수 없다면 심각하게 이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3년으로 이렇게 지쳤는데 앞으로 이게 더 지속이 된다면 사실 사연자분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. 3년을 버티신 것도 대단하다고 정말 생각합니다. 대단하신 거죠, 네. 사실.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내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이제
그 배우자의 지인이나 아니면 이제 음. 직장 그 동료들 해서 이제 상관관계로 의심을 하고 네. 그 사람을 상대로 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흔히 우리가 상간소송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 비용 많이 물어주셔야 되고요. 역으로 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망상에 빠지면 꼭 가는 길이 그 명예훼손. 그리고 SNS에 이런 일이 있었다 게재하시는 행동 많이 하세요. 네. 형사처벌 대상 되시고 이 부분도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배상으로 그 금전적 손해배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네. 아니 근데 지금 머리카락 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대잖아요. 사실 그 머리카락이 부인이 어디서 묻혀온 건지 남편이 어디서 묻혀온 건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왜 보통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경우를 저희가 상담을 많이 봐요. 그러니까 본인이 밖에서 바람 피다가 여자 머리 묻혀놓고는 괜히 그거 가지고 우리 아내를 괴롭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남편에게 상담이나 또 치료를 일단 권유해 보시고요.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시는 부분, 이제 남편이 휴대폰 관리 앱을 삭제하는 걸 거부하는 부분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을 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 변호사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